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을 잃는 방법이죠. 정말로 낭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축과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과 보험을 가입해서 자산을 늘려볼 생각이라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보험 및 금융에 대해서 부조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금융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중소민은요, 보험 및 금융 상품을 가입해서 부자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상품들 엄청나게 가입해서 부자가 될 생각은 전혀 추호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큰 오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자산이 늘어나지 않고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현재 가치는 자꾸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투자 비용, 저축 비용, 보험 비용,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최악의 그 미미한 수익률, 공시율, 예금이율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재산 손실이 발생되니까 정말로 속된 말로 거지꼴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나서 실제 세후 수령액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까지도 반영하다 보니까 투자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도 저축과 보험보다는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 3%의 이자를 주는 상품에 거치할 경우 이자 소득세 등 15.4%를 공제하고 난 다음에 실수령액은요 3% 준다고 했는데 2.53%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이 3%라고 한다면 바로 그 즉시 1년 만에 0.47%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24년도 물가 상승률은 2.3%였습니다. 따라서 세후 투자 수익률이 2.3% 미만, 세후니까 세전은 거의 3%에 육박하겠죠. 미만인 저축 및 보험을 거치해서 가입했다면 재산 손실을 봤을 겁니다. 특히 연금보험이라든가 저축보험 같은 경우 10년짜리 같은 경우는요. 원금 100만 원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90만 원 정도만 굴러가거든요. 그것이 또 2.4%로 굴러간다면 실질적으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더 적립이다 보니까 1%대 초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2%, 3%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는 그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당일합종신보험을 가입했다 이렇게 된다면은요 기본적으로 매년 2% 내외의 손실,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고 만약에 또 물가가 좀 더 오른다면 3, 4%씩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과세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그러니까 종합과세가 안 되는 사람이죠.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15.4%의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세전 수익률이 연 4.25% 이하라면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4.25% 주는 요새 금융상품 있습니까? 저축은행도 3.5% 미치고요. 예금도 마찬가지로 일반 시중은행도 2%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시율 상품, 보험 상품은 2.4% 내외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4.25%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4.25%가 된다 손치더라도 재산이 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한계세율 대상자는 49.5%의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세전 수익률이 무려 7.12% 이하라면 손실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은요, 자산가는 7.12%를 훨씬 초과해야만 조금씩 이익이 생기는 것인데 7.12%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축과 보험을 통해서는 재산을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일반 은행은 지금 현재 그 2%대 중반 정도에서 3%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라 할지라도 3%대 초중반밖에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보험은 사업비, 보증비용,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요. 펀드 피까지 다 떼다 보니까 엄청나게 뗍니다. GMAB, GMDB라고 하는 보증료까지도 또 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떼고 나서 그 형편없는 이자율 2.4%나 아니면 투자 수익률이 굴러가다 보니까 만약에 이보다 뭐 공시율이 2.4%다? 아니 8%, 9%가 된다고 해도 재산을 모으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8%, 9%도 아니고 2.4% 내외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5% 공시율이다. 적립형인
그 거치형인 경우에는 2.5%를 줍니다. 물론 이제 사업비 또 떼야 되겠죠. 거치형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예치하더라도 거의 4% 5%의 그 사업비를 떼다 보니까 1억 원이 아니라 9,500만 원만 2.5% 굴러가니까 1년 지나도 원금이 나오지 않는 수가 있는 것이죠. 2년 돼야 겨우 원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적립형 같은 경우에는 2.5% 준다고 하더라도 2.5%를 주는 게 아니죠. 그 절반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수익률은 실질적 수익률은 1.15%인데 그것도 그 10년 납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안 굴러가고 90만 원이 굴러가니까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축과 그 보험을 가입하면 손실이 발생된다. 저축도 사업비 떼지 않는데도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나 기타 보증 비용 떼는 보험 상품을 가지고서 저축과 투자를 한다, 연금을 가입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거치형일 경우에는요 8% 이상 수익이 나야만 겨우 3% 정도 내외의 수익을 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한계세율 대상자는 49.5% 대상자는 무려 11%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만 겨우 3% 정도 수익 보거든요. 자, 8% 11% 이게 뭐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저축과 보험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물가가 또 오른다. 2.3이 아니라 2023년도 3.6%, 2022년도 5.1%, 아니면 미국의 엔데믹 시절에 8%에서 9%까지 오른다. 그러면은 20% 수익이 나도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거치가 아니라 적립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절반밖에 또 안 되니까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거치를 잘 안 하죠. 매월 적립을 했을 겁니다. 이 경우 똑같은 2.5%의 이자를 줘도 거치형은 2.5% 주지만 적립형은 그의 절반도 안 되는 1.15%밖에 안 주다 보니까 매월 적립을 하잖아요. 거치는 한꺼번에 돈을 내고 1년 뒤에 이자를 2.5% 주지만 적립은 매달 원금을 잘게 부숴서 12달에 나눠주기 때문에 당연히 2.5% 수익이 아니라 직선 보관한다면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된다.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반 서민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의 경우 세전 수익률이 무려 8.5% 이하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8.5% 주는 상품 없잖아요. 한계세율 대상자는 무려 14.2% 이하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립을 했다면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고 재산을 증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8.5에서 14.2% 수익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걸 낸다 손치더라도 별로 그 재산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과세 대상자는 정말로 20% 수익 내야 돼요. 아니면은 한계세율 대상자는 정말로 30% 수익 내야지 온전하게 기본적으로 그 투자 수익률, 저축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립을 통해서는 예치도 그 거치나 예치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없는데 적립을 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과연 이 정도의 수익을 제공하는 저축이나 보험은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일반 과세자의 경우 적립형의 경우 12% 이상을 올려야만 3% 내외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한계세율 대상자는 무려 18% 이상을 올려야지 겨우 딸랑 3%죠. 보험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보험은 뭐 공시이율이 15% 20% 돼야 겨우 3, 4% 수익 나는 겁니다. 근데 15% 제가 볼 때는요, 공시이율 최고로 높았을 때가 9% 언저리나 그보다 낮았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15% 20%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과 보험으로 재산 손실 결과만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콘스탄트 김의 절세자습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이북으로 점심값도 안 되는 8,500원입니다. 투자해볼 가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 물가 상승률이 2.3이나 3.6이나 5.1이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간다면 그야말로 저축과 보험은 아무리 길을 쓴다 하더라도 자산의 증가는커녕 손실을 본다는 것은 불을 본 듯이 뻔하다. 명약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축과 보험을 통해서 자산이 증식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에 그 연금,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린이들 말대로 깨몽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깨몽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축보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단기납종신보험 5년 7년으로 뭐 118%, 10년 뒤에 118%, 120% 얻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보험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를 한다?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죠. 원금이 굴러가는 사업비 하나도 안 떼는 은행 상품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사업비 떼고 위험보험료 떼고 기타 모든 거 다 떼는 그 보험이 저축과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절대로 그 말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받았거나 판매인의 마케팅에 현혹되어서 잠깐 눈과 귀가 어두워진 것이죠.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누군가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해서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뭘 팔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팔지 않는 공정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평생 그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은퇴 준비와 자산 관리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축과 보험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이라도 그게 가입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해지해야 됩니다. 손해가 난다? 손해 안 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늦게 그걸 해지한다면 더욱더 손해가 말도 못하게 난다는 거 아닙니까? 천양지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 200만 원, 300만 원이 났습니다. 나중에 2천, 3천, 2억 3천, 자산가라면 20억, 30억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가장 부조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재 해약하면 50% 손실 난다. 근데 10년 지나면 원금 도달한다고 10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지금 바로 해약해서 10년 동안 더 내야 되는 돈, 그 다음에 해약한 돈,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정말로 몇 년 안에 엄청난 자산을 모을 수 있는데 지금 50% 손실 났다고 10년을 더 기다린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인간 뱁새나 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현명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축과 보험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겠다, 노후 준비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버리시고요. 반드시 버리고 정말로 과감하게 있는 거 모조리 다 해지하고 해지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평가 분석해 드립니다. 금융 및 보험, 그 다음에 연금 관련돼서 제가 전문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험 수리하고 연금 수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번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보험이나 연금을 팔지 않습니다. 저의 말을 믿으셔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평생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을 받으면서 관리를 받는 것이 자산관리와 노후준비 기타 등등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그 바로 신입사원들 있죠.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맞벌이 부부 30대, 40대, 50대, 중년 말년, 그 다음에 은퇴를 한 분이나 정말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인의 말만 믿고 잘못 들어가면 곤란하겠죠. 지금 바로 금융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분석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보험 및 금융상품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분석 못합니다. 근데 그걸 판매한 사람한테 분석을 요청한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것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제대로 된 분석 못하죠. 내가 팔았는데 어떻게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판 사람한테 평가 분석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자산 배치나 자산 투자 배치를 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 배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한계가 있고 가처분 소득이 적은데 돈을 버나 마나가 되고요. 반드시 그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산관리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요, 자산이 어느 정도 좀 많다 이런 분들은요, 투자와 절세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을 바로 실행시켜서 대를 이어서 3대, 4대, 5대, 10대 아니면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그 기간 동안에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펼쳐서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NGP 플랜을 통해서 지금도 가렴 주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향후에 어떠한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지금보다 더 큰 가렴 주고를 행해야 하더라도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고 불리고 절세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천억,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 동안에 대개 제가 100년 아니라 1000년이라고 했죠. 그 이상도 됩니다. 3대가 아니라 30대도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라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반드시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NGP 플랜은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획기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투자 수익을 벤치마크 수익으로 6%, 8%, 10%, 30%
마음대로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투자 수익 관리를 해드리고요.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양도세, 법인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절세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의 조언과 지원을 받고 관리를 받기 때문에 재무설계, 자산관리, 절세, 투자, 포트폴리오 모든 컨설팅을 바로 저를 통해서 자산관리 집사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와 절세 두 마리 뭐 일석이조, 삼조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하고 투자 관리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 돈 버는 자산관리, 그것은요,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금융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이해상충일 때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연봉을 주지 않습니다. 2억, 3억. 그러니 그 사람은 여러분 편이 아니겠죠. 제가 실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엄청나게 큰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 안 문대요. 안 무는 거 맞습니다. 주인을 안 문다는 것이죠.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총살감이죠.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월급을 주는 사람은 안 뭅니다. 그런데 먹이를 주지 않고 월급을 주지 않는 여러분은 문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디에 소속된 금융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인간 뱁새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 있다면은 정말로 경험이라는 것이 미천하고요. 지식이 미천하고 솔루션이 미천합니다. 그러니 적격 컨설팅을 받아서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컨설팅 피가 아깝다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절세 금액의 10%를 받는다. 그러면 10% 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절세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세하면 많이 할수록, 그 다음에 컨설팅 피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내가 더 많이 번다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전문 지식하고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자신만의 노하우, 저 같은 경우는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 수렴 청정 증여, NGP 플랜, 기타 등등 저만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자산관리를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관리, 부의 대물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격 종합자산관리사 프리랜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콘스탄트 김한테 금융 및 자산관리 주치의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평가 분석, 보험 및 그것은 물론이고 투자 포트폴리오, 세금 및 증여세, 상수세, 양도세,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절세 전략 수립, 심지어 건보료까지도 확실하게,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국민연금, 제가 은퇴설계 교수를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퇴설계 여러분들, 소소민들의 소박한 꿈, 은퇴설계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한번 컨설팅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많은데 당대에서가 아니라 1차, 2차, 3차 노노상속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엄청나죠. 이거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그래서 제가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한 달 동안에 무료 상담 컨설팅 해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고요. 무료 컨설팅 이후에는 대부분 실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법인 설립부터 법인 운영, 그 다음에 그 재무 설계,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그 절세 전략 이런 거 모든 것을 제가 중심에 서서 지원하니까 편안하게 NGP 플랜을 실행하면서요. 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은요. 3대, 30대, 100년, 1000년, 3000년의 그런 초속을 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